최근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북한 사람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북한 사람이 전쟁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생명을 잃고 또 우리 한국은 남한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수출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남한과 북한이 직접 싸우는 우리끼리 전쟁을 하는 형제끼리 싸우는 그런 양상이 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것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이것을 이렇게 단지 민족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맞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걸 이해서 잘못 따르면 난 또 돌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전부 다 쓸데없이 일어나는 일은 0.1mm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북한이 지금 하나만 띄가지고 쳐다보면은 불상타 어떻게 우리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구촌 전체를 쳐다보고 앞으로 인류 미래를 쳐다보고 이때까지 우리가 온 것을 같이 연결해 갖고 풀어본다면 지금은 북한은 코너에 몰려가 있죠. 저거 잘했든 잘못했든 코너로 몰려갖고 있으니까 살 방법을 찾아야 돼요. 살기 위해서 어떤 짓도 지금 못할 바가 없는 그러한 환경에 몰려갖고 있는 데다가 그래 지금 우리 편이 누군지를 찾아서 가는 게 지금 그게 러시아가 된 거죠. 내를 당장 우리 북한을 도와줄 수 있고 북한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러시아밖에 없으니까 그럼 러시아가 필요한 거를 해주고 러시아한테 필요한 걸 받기 위해서 활동을 지금 하는데 요걸 우리가 위험한 걸 따지고 뭘 따져버리면 아무것도 못하죠. 대한민국이 과거에 뭘 했나? 월남전쟁에 우리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는 미국하고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월남전쟁에도 참여를 한 거죠. 대한민국 전쟁 아니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수밖에 없게 접근을 하니까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약소국이었었거든. 북한은 지금 러시아 앞에 약소국입니다. 저거가 바라면 우리가 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월남전을 하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희생이 많이 됐습니다. 그 대가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 고속도로도 놓고 산업 비용이 들어간 거죠. 희생을 하고 이 나라가 살았던 그런 결과도 났던 거죠. 그러면 북한을 쳐다볼 때 지금 이거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죠. 하나, 될 수밖에 없어서 일어나는 일에 서로가 이걸 성을 내고 이걸 갖다가 괘씸하게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식으로 달라들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조금 두고 보면서 희생도 있겠지만 희생에는 항상 보람이 들어가야 됩니다. 희생한 사람들이 있다면 남은 사람들이 그 희생의 보람을 이루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사회를 크게 봐야지 뭐를 쳐다보고 누구를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북에서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지금 몰리고 있어서 일어난 거고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는 빨리 이걸 좀 해결을 해 나가는 기회를 지금 열어야 되는 거다. 그 길은 통일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 통일을 못하면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통일할 시간이 이제 다 다가왔다. 지금 늦었단 말이죠. 늦었는데 한 바퀴 돌았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통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2025년 가을에 통일한다고 내가 선포를 해놨는데 그게 벌써 15년 전, 20년 전에 해놓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일이 무르익어 가고 있고 마지막에 골마 터지는 일도 생길 것이고 여러 가지가 일어날 테니까 이런 것들을 자시하면서 나중에 우리가 통일을 했을 때 이 북한을 얼마나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감싸가느냐 여기 중요한 거지. 지금 일어날 일을 우리가 지금 당장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뭘 한 게 없어요. 북에도 우리 형제들이고 이걸 크게 풀어보면
대한민국이 일어날 때까지 북한은 방패막이가 돼가지고 한반도의 안정을 만들면서 희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 1, 2차 대전 이후로 대한민국은 뭘 얻었으며 북한은 뭘 얻었는가? 한민족입니다. 38선을 갈라놓고 북한은 공산주의에다가 붙여놨고 이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럼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일어나는 거죠. 그럼 공산주의가 발전하고 일어나냐? 못 일어납니다. 근데 공산주의에다가 붙여놓은 이 북한은 남한이 빨리 성장할 때까지 희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리들을 지금 안 잡아 들어가고 빨개이다고 그냥 우리를 쳐들어와 죽였다고 그 전부 다 틀리기입니다. 요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였었다 이 말이죠. 그럼 북한을 앞으로 어떻게 볼 거냐? 우리 형제들입니다. 우리 형제들을 우리가 잘못 판단을 해갖고 밀쳐내느냐, 형제들을 품어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때죠. 대한민국은 이만큼 인류에서, 그래 세계에서 이만큼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힘을 쓸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북은 계속 희생만 하고 몰아붙이다가 트릭에서 완전히 그냥 진짜 적이 돼버렸던, 북은 적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일어날 때까지 희생하면서 방패 역할을 한 거죠. 이제 공산주의에서 만일에 북이 없었다. 그러면 남북이 이 갈라지지는 않고 방패를 그쪽에다가 그만한 이 완충력을 못 나눴다. 그러면은 항상 위험해지는. 근데 이 소련하고 중국하고 여기에는 시뻘건 항상 침향 야욕을 가지고 있는데 붙어 있으면 우리는 이 건설이 이만큼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대한민국이 다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북한은 지금 지쳐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르게 기획하고 설계를 해서 이 북한하고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만큼 일어났으니까 같이 세상을 풀어가자고 이런 그 공로를, 희생의 공로를 치줄 줄 알아야 북한도 우리하고 손발이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저거는 고생을 하고 너가 잘났다고 잘 산다고 우리를 멸시하고 적으로 삼고 이래놓고 갑자기 그냥 그 희생의 보람도 없이 그냥 통일하자, 적화하자, 우리한테 붙어라, 너는 항복해라. 절대 안 합니다. 우리 민족이 고집이 얼마나 센지 우리가 알죠? 예. 여기 앉은 분 또 고집 세갖고 우리가 지금 더 어려워진 거거든요. 그게 지금 북한은 누가 다스리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 고집을 이제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너한테는 항복 못한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요런 고집을 가지고 있는 게 이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다스리 주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지금 조금 희생이 있더라도 막판이라 생각을 하고 우리 국민들은 동요하면 안 되고 이 지도자들이 자기 역할을 못 해갖고 지금 우리 형제들이 이만큼 힘든 희생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진짜로 북한을 구할 준비를 해야 되고 북을 우리는 아껴야 되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베이비 부모는 부모님을 봉양하고 보살피고 하지만 막상 자신들의 노후에는 자식으로부터 봉양받기를 기대할 수 없는 낀 세대라고 합니다. 낑겼다. 네. 부모님에 대한 책임감과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한 부담감 사이에서 고생하지만 막상 자신들은 대접받지 못하는 베이비 부모의 위치에 대해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베이비 부모들이 지금 많이 섭섭하죠. 자식을 키운다고 열심히 노력해갖고 해놨는데 커가지고 지 알아서 산다고 하고 부모들은 생각도 안 하고 하니까 굉장히 섭섭할 텐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게 베이비 부모입니다. 새로운 시대.
우리 역사적으로 5,000년 동안 조상들이 사는 거를 이렇게 우리 DNA를 키운 거지, 우리 세포를 질 좋게 이렇게 성장시킨 거지, 부모님들이 하시던 이 5,000년 동안 노력을 한 거하고 우리 대한민국, 그래서 조선 사람하고 대한민국 사람은 달라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받아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베이비 부모들이고, 이 사람들을 정확한 이름을 붙이면 홍익인간 지도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을 홍익인간 지도자. 지금 인류는 홍익인간이 태어나서 성장을 하는 시대. 우리 대한민국만 홍익인간이 아니에요. 인류가 전부 다 지구촌의 홍익인간으로 태어나서 성장하는 시대. 그렇게 해서 지식을 갖추면서 앞에서 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중간에 하부에 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대이기 때문에 일대의 법령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이제 조선시대에는, 그러면 어떻게 살았길래, 조선시대에 살던 방법은 자식을 혈통을 끊기지 않게끔 혈통을 보존해 나오는 시대입니다. 자손을 잘 키워가지고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혈통을 보존해 나와야 된다. 여기 조선시대예요. 그럼 대한민국 시대의 홍익인간 시대에서 홍익인간 지도자들한테 주어진 책무는 뭐냐? 자식을 놔서 반드시 잘 키워가지고 이 사회에서 활동을 하는데 지적인 활동을 하면서 인생을 풀어나갈 수 있는 삶을 살게끔 키워내는 것이다. 우리 자손을 다음에 봐야 된다, 이게 아니고, 그래서 지식을 전부 다 남녀 할 것 없이 지식을 갖추는 시대. 지식을 갖춘다는 소리는 뭐냐면 사회의 공인으로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만 챙기는 시대가 아니고, 내가 자손을 낳았고 자손을 보존하는 게 아니고, 인류가 이루어놓은 지식을 우리가 흡수를 했다라는 것은 우리는 인류 사회를 위해서 내 자신의 시간을 모두 불사르고 떠나야 되는 사람들이다. 왜? 우리 영혼의 질량이 차는 게 인류의 희생물로 가지고 지식으로 영혼의 질을 채우지 않았느냐. 이것은 이렇게 갖고 나를 키웠다면 우리는 이 영혼의 질량을, 시간을 불태울 때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인류를 널리 이롭게 하면서 살고 호련히 너 자신의 인생을 불사르고 떠나거라. 이게 마지막 일생이에요. 이렇게 해서 네가 육신을 벗고 떠날 때는 천신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에서는 인간 육신을 쓰고 하는 것들이 아주 압을 가지고 이렇게 조금을 해도 내가 성과가 있어도 그렇게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의 질량에 조금씩 자라가지고 이 질량에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이게 육신을 분리하고 떠날 때는 신의 세계로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량에 1000배 확장돼서 신으로서 활동하는 이 힘을 쓰게 돼 있습니다. 1000배 확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씩 내가 성장하는 걸 우습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주에 가서 신들이 활동을 할 때는 우주를 경영해야 되고 이걸 써야 됩니다. 그 힘을. 그걸 지금 다 만들어 놓는 게 이 우주 활동이거든요. 그래, 이 우주하니까 우리 지금 우리 은하 안에를 우리 은하는 어마어마한 우주에 조금 문지같이요, 조금 한 곳이지만, 여기서 우리를 키워가지고 신들이 우주에 나가서 경영할 때는 경영을 하기 위해서 우주에 에너지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우리 은하 안에, 우리 지구 말고, 지구 테두리 말고 은하 안에 이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어도 이거는 에너지가 조금 있는 거예요. 우주에 나가면 어마어마한 질량의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 놨는데, 이게 전부 다 물질로 갖고 만들어 놓은 에너지들입니다. 이런 걸 운용하는 게 전부 다 이제는 인간으로 다 살고 신으로 갔을 때 이
천신들이 지금 이 우주를 경영을 하는 것이, 이것이 나중에 원시 반본을 해가지고 네 자리에서 이 대자연을 경영하는 것을 지금 요걸 지금 우주에서 마무리해야 되는 거죠. 약간 이게 너무 큰 소리를 또 이렇게 내가 이게 참다 이게 저 학자들 최고의 지금 뭔가를 푸는 학자들이 와야 할 소리를 지금 풀어놓으니까 지금 날 헷갈리게 만들면 안 되는데, 이래도 좀 미안하고 끼인 게 아니고 첫 세대입니다. 첫 세대. 앞으로는 이제 이때까지 있었던 역사의 위인들, 이건 다 지워집니다. 이는 환경, 과정이에요. 진화하면서 일어났던 똑똑하고 잘났던 것은 전부 다 지워집니다. 이 홍이 인간들로 태어나가지고 여기서 자기 일을 바르게 했을 때 이것이 세상에 남게 돼 있고 그 사람 이름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동물은 가죽을 남긴다는 소리가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홍이 인간들은 100년 안팎으로 사는 거의 홍이 인간 시대가 온 거죠. 자손을 보존하기 위해서 온 거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한반도에 이게 조선에서는 자손을 보존하면서 5,000년을 지금 내려와서 그래도 혈통 보존이 최고로 많이 했던 민족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진화가 끝나고 활동기에 이제는 자손을 혈통을 보존하는 게 끝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조선 사람들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다 세계에 전부 다 뻗어가지고 혈통을 전부 다 피를 섞어버립니다. DNA를 다 키웠기 때문에 끝났다. 끝났으니까 이 조선 사람들의 혈통을 전부 다 인류에 다 같이 심어버립니다. 이 일이 딱 몇십 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우리는 이게 타 민족하고 이게 피를 안 섞던 민족입니다. 못 섞게 하려고 가다 놨던 5,000년 역사라는 거죠. 지금은 전부 다 혈통을 섞는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는 거죠. 한국 사람하고 혈통을 섞어버리면 아주 DNA가 뛰어나집니다. 이 작업이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은 세계에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방편으로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면서 세계로 뻗어나간 게 그게 우리나라 태권도입니다. 태권도가 세계에 그만큼 혈통을 섞기 시작을 했던 그 1번지입니다, 그게. 그렇게 하고 종교 종단이 전부 다 다른 논리로 해갖고 풀어나간 것이 통일교가 혈통을 섞었고,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섞어 나가는 거예요. 왜? 이제는 혈통 보존할 때가 끝났고, 우리 혈통을 세계에 전부 다 깔아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국제 결혼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 겁을 내는 게 아니고, 그걸 잘 하는 거다. 그런 것이고, 국제 결혼을 해서 세계가 하나가 되는, 요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자식들한테 우리를, 뭐, 이렇게 도움받으려 하는 거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랬던 거다. 자식들을 키우시면 자식들은 좀 우리하고 멀리 가갖고 활동할수록 자식이 잘 돼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 자식이 자꾸 부모 품에 있으면 이 팔이 안으로 굽어가지고 크게 발전해서 큰 일을 못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과거에는 우리가 부모를 버리면 안 되는 거, 버리면 안 된다. 부모를 멀리 하면 안 된다. 그거는 혈통 보존할 때고, 지금은 우리 자식들이 지식을 세계 거를 전부 다 끌어다가 갖추어서 세계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가 우리의 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품에서 못 벗어나면 기운이 쪼매내서 못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사회에 큰 일을 하면 부모님 옆에 올 시간이 없어야 돼. 그럴 때 뭐지? 자랑스러운 우리 아들이 되고
자랑스러운 우리 딸이 되는. 부모를 자주 찾아온다 그러면 지가 아직 깝깝하니까 찾아오고 아직 내 힘이 필요해서 온다면 넌 덜 큰 거예요. 세상을 널리 큰 일을 하다 보면 부모님한테 쫓아갈 시간이 없어요. 근데 부모님은 엄청 좋아. 우리 아들, 딸이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세상에 그만큼 필요로 해지면 그 이상 고마운 게 어디 있어요? 그걸 고마워할 때 내한테는 병도 안 오고 힘든 일이 절대 안 생겨. 자식이 내한테 붙어가 오래 있잖아요. 이제부터 나는 아픈 일도 오고 어려운 일이 옵니다. 왜? 자식을 잘못 키웠잖아요. 사회에 크게 필요하게끔 키워서 사회에 크게 필요하게끔 활동을 못하고 있으면 그 가오가 부모한테 오거든요. 이런 거니까 섭섭해하지 말고 우리 자식들이 사회에 크게 쓰임새가 있게끔 키워서 보내줘야 되는 게 그게 홍익인간 지도자들이 할 일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예, 지금 우리 사회 실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나이가 연로하셔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부모님은 요양병원이나 혹은 직접 모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친가나 처가 부모님을 누가 어떻게 모시는가 하는 문제가 아직까지도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양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역시 사회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야 바르게 하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요거 이제 잘 들다 보면 요 안에 답이 있어요. 답이 있는 것이 우리가 사회 필요할 때는 우리한테 필요할 때는 잘 모셔요. 근데 필요 없어. 우리한테 필요치를 안 해. 그러면 대충 모셔요. 그럼 모시는 게 아니죠. 놔두는 거죠. 놔두면서 조금 이렇게 관계성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우리한테 부담 가기 시작하면 피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인간이고 동물이에요. 우리가 어른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른들은 우리가 고맙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모시는데 고맙게 생각을 안 하면은 안 모시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럼 무엇이 고마우냐 이거지. 이걸 찾아야 되는데 이걸 못 찾고 있어요. 우리가 만일에 어른들을 고마워 생각을 하면서 어른들을 잘 모시면 어떻게 돼? 내 일이 잘 풀려요. 일이. 여기에서 돈 나올 게 없다고 해서 싫다 그러면 안 되고 이분들을 잘 모시고 있으면 내가 일이 잘 풀린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기운을 어른들한테 내려줄 게 있고 우리한테 내려줄 게 있고 아이들한테 내려줄 게 있는데 자연의 힘이 어른들한테 오는 힘을 쓰는 거지. 어른들이 내한테 돈을 줬다 다이아몬드 몇 개를 줬다고 지금 어른들이 우리한테 돕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집안에 어른이 계신 자체로 힘이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이걸 자식한테 지금 전달돼서 쓰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잘 운용할 줄은 모르고 직접적인 우리한테 경제 뭐 이런 것들 도움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런 거를 지금 필요성을 가지고 거기에다 잣대를 댄단 말이죠. 근데 이런 거는 조금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는 것들이고. 근데 문제는 어른들이 우리한테 한마디 말을 할 수 있다면 이게 우리한테 도움 주는 거예요. 어른들의 말을 하고 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른들의 말을 하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한테 좋은 말을 해주면 좋은 기운이 온단 말이죠. 근데 그냥 눈치만 보면 좋은 기운이 안 와요. 그래서 이 사회에 이제 우리가 어른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뵐 때는 부모님이 감사한 거는 어디서 감사해야 되느냐면 부모님이 내한테 뒷바라지 해줬다 감사해. 부모님이 뒷바라지 안 하면 사회가 해줘도 해줘요. 부모님도 사회의 기운이 와갖고 내가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지. 근데 그런 거는 전부 다 자연이 돌아가는 이치인데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이 땅에 오게 해준 감사.
육신을 받아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준 감사. 요거는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을 잃어버리고 있어. 내한테 뭐 목마를 때 물 줬다고 감사하고 뭐 이러는데 그런 게 아니다. 물질로서 또 우리한테 어떤 뭐 그런 거로서 지금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왜 인간으로 이 땅에 왔는가. 이걸 감사해야 돼. 부모님한테는. 그것만 해도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감사한 거는 충분해요. 우리가 감사하면 이분을 잘 모셔요. 잘 모시면 여기 기운을 쓸 수 있어요. 그런 거? 우리가 왜 제사를 우리가 모시려고 했느냐면 제사를 모시면 우리가 잘 될 거니까 조상들이 와 우리를 도와줄 거니까. 근데 요새는 뭐 제사를 모시도 안 도와주죠. 안 도와주니까 제사 내팽개 치는 거예요 지금. 조상이고 모시고 도와주지 못하면 필요 없는 거죠. 그렇게 지금 뭐 이게 우리 예수님도 우리는 못 도와주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부처님도 우리는 못 도와주시 탈타하더라.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야. 전에는 그쪽에 무릎 꿇고 절하고 하면 우리를 도와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도와줘. 그래 필요 없지. 이게 뭔가가 사람한테 도움이 돼갖고 연결성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기복을 하는 신들은 우리한테 연결해야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시대가 지났어. 기복의 시대가 지났고 우리가 운용을 하는 시대라 우리 지혜가 필요할 때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가 도와야 될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융합을 하는 거지 귀신하고 융합한다고 되는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귀신은 그냥 놔두면 알아서 할 때가 됐고 이제는 사람과 사람이 융합을 하면 우리 수호신들이 전부 다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내와 당신과 연결을 하면 이게 잘 되면 수호신들은 전부 다 여기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도움받을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융합시대라고 이야기해요. 너와 내가 잘 지낼 수 있도록 이것만 잘 맞추면 신들은 가만 놔둬도 우리를 도울 수밖에 없는 이제 시대가 왔다. 그렇게 개인적인 시대가 아니고 이제 융합시대예요. 그렇게 사람과 사람이 융합하는 거지 신과 융합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융합되면 신은 융합돼요.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얼마나 뜻을 잘 맞추고 사느냐, 얼마나 내 혼자 살라고 드느냐. 네 혼자 살면 그 힘이 이제부터 더 이게 주어질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더 뜻을 맞출 때, 또 두 사람이 뜻을 더 맞출 때, 이럴 때 우리는 힘이 커져요. 신들의 힘도 커지고. 이렇게 해서 뭐든지 풀어나가게 돼갖고 있는 게 그게 후천시대 융합시대. 개인으로 자랄 시대가 아니고 같이 활동을 해야 되면 활동하는데 내 혼자 힘으로 안 되고 내 혼자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신들도 힘을 못 써요. 나의 수호신이 내 혼자 있으면 힘을 못 써. 그럼 우리가 뜻을 잘 맞춘 우리가 이제 동지들이 있을 때 요럴 때 여기에다 힘쓰기 때가 있거든요. 해합도 하고 기운도 내리고 이렇게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요런 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뜻을 맞춰가느냐. 부모님하고 또 뜻 맞춰갖고 같이 잘 살아야지. 부모님 뜻이 여기에 들어오지를 안 하면 지금은 일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시설로 보내고자 하는 거죠. 그게 남는 때문에 그것도 시설로 보내갖고 조금만 한 번씩 다니지. 진짜로 시설에 보내놓고 이렇게 내가 들락거릴 정도만 되면 사회하고 내하고 같이 운영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나요. 걔 하는데 보내놓고 어지간하면 안 갚으려고 그랬지. 내한테 덕이 없다는 거죠. 그럼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뿐이 아니고 우리 친구 하던 사람도 내한테 덕이 없으면 안 보려고 그러는 게 지금 이 사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덕되게 살아야 돼. 그것이 내 인생이고 그래 만들어지는 거거든. 내가 그 사람한테 도움되게 살면 그 사람은 내를 못 떨어지고 이것이 같이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는 키를 잡아야 되겠죠. 예. 작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 4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현재까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약 30만 명 정도가 좀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젊은이들과 무고한 민간인들이 사망을 하고 다치고 부상을 당하고 있는 데 대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 보고 정치라는 얘기인가? 이 전쟁이 끝날 듯 안 끝나고 끝날 듯 안 끝나요. 왜 그러냐? 이 전쟁을 잘 봐야 됩니다. 요 분쟁이 있으면서 왜 이러한 방법으로 싸울까?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확장도 안 시키고 줄어들지도 안 하게 싸우면서 시간을 보낼까? 인류 공부시키는 겁니다. 지구촌에 모든 나라들의 지금 공부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쪽에 지금 러시아하고 저쪽에 사람들이 지금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저만큼 죽어가면서 희생하는 거를 나중에 저걸 끝낼 때가 언제 끝나냐? 이 젊은이들의 희생을 알아주는 사람이 누가 지도자가 나와서 이걸 설명을 잘해야 됩니다. 저 식군자들이 너희들의 뭔가를 욕심으로 뭘 일으키기 위해 가지고 이 젊은이들을 죽여야 되냐고. 러시아인은 우리 형제들이 아니냐? 우크라이나는 우리 형제가 아니냐 이거지. 지금 인류는 전부 다 형제들이고 전부 다 가족이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갖고 수십만 명씩 지금 죽고 있어도 우리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이걸 못 보고 있다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도 안 된다 이게. 저 인류의 어떤 젊은이들도 우리는 잘 키워야 되는 시대지. 총알 바지기로 나가고 몇백 명 죽고 나면 그다음 몇백 명 또 투입시키고 나중에 저쪽에 저 러시아 저 반란이 일어나요. 시대가 언제냐지. 자식들을 지금 죽게 만들어 내보낸 사람이 지금 수십만 명이에요. 어른들도. 이 감정이 쌓이고 쌓이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런 거를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이런 거를 처음 다 살펴갖고 세계는 전부 다 한 가족이고 형제들인데 우리 젊은 아이들을 저렇게 죽이는 건 안 맞다라는 걸 갖고 나가야 돼요. 당신들의 나라의 국민이라고 하지만 이거 세계인이다 이게. 이런 전쟁은 하지 마라. 이게 국제 정치인으로서의 성장을 하는 겁니다. 세계 정치인이 돼야지. 누구든지 세계인을 다 아낄 줄 알아야 세계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내 나라 잘 되게 하는 거는 세계 정치인이 아니에요. 이권을 찾는 거는 국제사회를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분쟁하는 것도 좋지만 심하지 않냐? 응? 요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돼. 세계는 한 가족이에요. 지금은 응? 인종차별 없애고 이제는 전부 다 한 가족이 돼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게 2013년도부터 후천시대. 너 남이 아니다 야야. 응?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잘 이렇게 만지며 살아야지 우리 삶이 좋아진다 야야. 네 민족 내 민족 따지면 너는 다 죽어 이제부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말이 포문이 나와야 되는 게 대한민국 사람이고, 세계에서 아무리 뭐라 그래도 진짜로 뜻있고 보람 있는 말을 한마디 하는 사람이 세계에 뜹니다.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윤 대통령이 세계에 나가서 그런 소리를 몇 번 해버리면 윤 대통령은 떠요.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된다. 세계인은 하나고 젊은이들이 전부 다 우리 자식들이고, 이 젊은이들이 나가서 계속 죽어야 되는 이런 짓을 하는 기성인들은 전부 다 이거 전부 다 나와야 된다 이거야. 그리고 이건 더 이상 못 본다. 언제까지 시간을 이렇게 해야지 우리도 합세해서 이런 전쟁을 마치게 할 것이다. 이런 것도 한 번씩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왜 죽어야 되냐고. 러시아인이니까 죽으면 되고, 저 중국 사람은 죽으면 되고, 저 이북 사람은 죽으면 되고, 우리 국민은 죽으면 안 되고,
어떻게 그런 개변이 있는? 우리가 이 귀한 만큼 세계인은 다 귀한 거예요. 예? 이제 그러한 전쟁은 우리가 용서할 수 없다. 이러면서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짓을 못하게 해야 되는 게, 그게 이제 나토에 가시면 나토에서 그런 연설을 해야 되고, 유엔에 가면 유엔에서 그런 연설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세계 정치인이에요. 정치는 말로 하는 겁니다. 말로 해가지고 행동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게 세계 정치인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를 한 것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올 때 세계 정치인으로 나와야 된다. 요 소리를 한 거예요.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 그 젊은이들이 전부 다 우리 가족들이고 우리의 형제들인데, 이렇게 소모를 하면서 젊은이들 자꾸 나가서 주고 하는 것은 범죄행위 된다. 이 그만두라고 딱 한마디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 공부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누가 바른 말을 하러 나올 수 있을까? 영웅 하나 만들기 지금 작업하는 게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기회는 늘 오는데도 우리는 그 기회를 살려가지고 세상을 다시 한번 만져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못 살리고 있어서, 그래서 지루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바른 소리 한번 딱딱하고 나오면 저 끝납니다. 얼마 안 가요? 그리고 자식들이 희생을 한 부모님들 애도도 좀 해주고, 기성세대들이 잘못해갖고 내 자식들을 죽이는 부모님은 이 심정이 어떻게 할 것인고, 이렇게 하면 이런 걸 쫙 하나 만들어갖고 유엔에도 가갖고 가고, 저 기구가 있잖아요. 나토에서도 가갖고 앞으로 이런 전쟁은 일어나서 안 된다. 이런 거를 법령을 만들어갖고 유엔과 나토가 이런 기구들이 이런 설립을 해달라. 그런 거를 대한민국에서 짜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러한 지금 세계를 공부시키고 있는 게 지금 분쟁이에요. 아직 전쟁은 안 났어. 전쟁하면 저렇게 안 해요. 분쟁 중에 여러 가지를 정리해야 될 게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걸 누가 대표적으로 나와서 그런 걸 못 해낸다면 엄청난 일들이 지금 앞으로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